대한민국 육군 1위 무력을 보유한 최강의 기갑사단. 참고로 위 사진에 보이는 전차 50여 대, 즉 한 개 대열이 대대급입니다. 위의 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전투대대만 14개가 넘습니다. 장비만 치자면 전차권, 자주포권, 장갑차권, 최소한 사단 혼자서 기갑 차량만 300여 대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 K1A1 같은 국군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명품 장비들을 가장 먼저 배치받고 그걸로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화력면에서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뭐 떠도는 기사들에는 24단이 세계 3대 무장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전시의 국군 기갑 전력을 상대하려고 지금은 군구제도를 통합했지만 선양군구에 미친 듯이 박아넣은 수천 대의 기갑 장비를 가진 중국군 내에서도 24단에 견줄 만한 화력과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물량만 치면 제16집단군 이하, 제4장갑사단 정도? 바로 옆 동네 일본에 있는 유일한 기갑사단이자 자위대 3세대 전차의 절반가량을 혼자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육상자위대 북부방면대 제7사단 역시도 물량과 질적 수준에서 24단을 앞지르질 못합니다. 거기는 개량도 안 한 90식 전차만 쓰니 세계 4위의 3세대 전차 최신 전차 보유량을 가진 육방부 한국군에서도 최신 장비로만 무장한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정말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 국군 최신 장비란 장비는 다 무장한 걸로 끝나지 않고 24단이 사실상 맹호부대 수기사와 함께 한국 육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참관 훈련 때 끌려다녀야 돼서 피투가 나올 정도로 빡센 훈련 스케줄을 가져서 부대원 한 명 한 명마다 숙련도가 일반 보병사단 이하 전차대대 보. 즉 좋은 장비 질적 수준 물량 우선순위 그에 맞춘 빡센 일정이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기보사단인데도 장난 아니게 빡센 사단이 되었습니다. (24단) M48? 그거 버린 지 이미 20년 넘어갈걸? 괜히 결전부대가 아니고 괜히 싹 내려갔다가 타이밍 맞춰서 전격전으로 싹 밀어버리고 전쟁 종결해서 라스트 펀치라 불리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국군에서 유일하게 ALL 공격 위주로 편제된 제7기동군단의 소속이기도 하며 사실상 7군단 지상군 전력의 우두머리이기도 합니다. 이 7군단에는 기보사단만 24 포함 4개인데 맹호, 26사, 11사 작년 말의 개편가 들어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갑의 꽃입니다.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버텨야지. 근데 아시다시피 24단의 그 엄청난 전력 수준과 우선순위는 단지 최신 장비만 많이 받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라는 말에서 기인하듯이 진짜 기보사단치고 더럽게 빡센 훈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얘네는 어디까지나 기보사단이지 기갑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보대대와 차량화 보병들은 장갑차 뒷문 까고 나오면 뒤댕겨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원래는 기계화에 치중해서 상대적으로 행군량을 줄였었는데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장갑차 퍼지면 니들 안 뛰려고? 를 시전하는 바람에
보병사단과 맞먹는 행군량을 되살렸다는 썰도 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가 양평의 평야지대이고 남쪽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양평 종합훈련장이 있어서 심심하면 부대 행사 때 관람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남한강에서는 피 나오게 도하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K2 전차는 수심 4.1m 스노클 잠수 도하라는 기능에 K-21 보병 전투차는 부력기구로 수상주행이라는 기능 때문에 여기가 육군 기계화 사단인지 KAAV-7A1 타고 상륙 훈련하는 해병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혹한기에는 마찬가지로 남한강에서 혹한기 훈련을 따로 하고 누가 명중률 높나 훈련도 거리낌 없이 진행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육방부와 한국 육군의 얼굴이라는 설명에 맞게 저걸 그냥 부대 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훈련도 아니고 1년에 최소 한 번씩 있는 국군 정기 공개 페스티벌 부대 내 공개 행사 ADX 방위산업 박람회 별 페스티벌에 다 끌려다녀야 됩니다. 육군 기갑에 얼굴을 걸고 그리고 저 페스티벌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 정치인 부대 및 상급부대 고위 장교 방위산업체 관련 종사자 밀리터리 관련 기자 타국 기자들 국산무기 입찰하러 온 타국군 장성 간부 정치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이분들이 하는 훈련의 성과와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국산 무기를 타국군이 살 수도 있고 국군의 위상이 보이고 또 국군 특유의 보여주기식과 높은 분들의 만족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해야 됩니다. 그 숙련도가 바로 위에 설명하듯 평소에도 갈고 닦은 빡센 훈련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물론 타국군 장성들이 국산 무기 입찰하러 오는 경우에는 굳이 저런 거 없이도 입찰하려는 무기가 운용되는 부대에 가서 훈련 모습을 근엄하게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차나 기계화 대대끼리 그 뭐냐 사단별로 매번 하는 합동훈련에서 순위 매기면 거의 대부분 1, 2, 3위는 24단 이하 대대들 아니면 맹호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훈련이고 훈련이 일상이라서 저렇게 굴려지는데 숙련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24단 장병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육군 1위 무력을 보유한 최강의 기갑사단. 참고로 위 사진에 보이는 전차 50여 대 즉 1개 대열이 대대급입니다. 위의 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전투대대만 14개가 넘습니다. 장비만 치자면 전차건 자주포건 장갑차건 최소한 사단 혼자서 기갑 차량만 300여 대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 K1A1 같은 국군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명품 장비들을 가장 먼저 배치받고 그걸로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활용면에서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못 떠도는 기사들에는 24단이 세계 3대 무장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전시의 국군 기갑 전력을 상대하려고 지금은 군구 제도를 통합했지만 선양군구에 미친 듯이 박아 넣은 수천 대의 기갑 장비를 가진 중국군 내에서도 24단에 견줄 만한 화력과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대는 거의 없습니다.